110번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문장 중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붙여 서술하세요. 문법 요소를 잘못 사용하여 부적절한 표현이 된 경우가 종종 있다. 피동 표현에서는 피동 표현 동그라미,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떠올려 보시면 주어가 다른 동작에 의해서 행동을 당하는 걸 피동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과도하게 밑줄 이중피동.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건 피동과 관련된 장치가 2개 이상 쓰인 걸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이중피동은 우리나라 문법상 지양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이중피동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동표현에서는 사동표현 동그라미. 주동표현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거죠. 여준이가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걸 주동표현이라고 하는데 주동표현으로 써도 될 것을 불필요하게 사동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준이가 공부를 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준이가 마치 누군가에게 시킴을 당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너의 말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믿겨지지 밑줄. 믿겨지지라고 하는 거 이중피동이죠. 네. 이중피동. 얘를 어떻게 바꿔지냐면 믿어지지 또는 믿기지 이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이중피동. 어지라고 하는 장치와 이희리기에서 기라고 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나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얘를 쪼개보시면 돼요. 믿겨지지라고 하는 걸 기본 형태 믿다죠. 여기에 기라고 하는 말과 어지라는 말과 지라는 말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기라고 하는 것도 단형 피동 같은 말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말이고 어지라고 하는 것은 장형 피동 같은 말 통사적 피동을 만드는 말이니까 피동 두 가지 쓰였다. 얘를 이중피동이라고 한다고. 결국 형태소로 쪼개봐야 이중피동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실 거고 이중피동은 우리말에서 지양한다라고 했으니까 어지를 지워서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라고 적어야 맞는 말이 된다고요. 그럼 믿기지라고 적으면 기라는 피동 전미사 하나 어지라는 전미사 하나니까 이중피동을 탈피할 수 있다가 되겠죠. 니은 버려진 쓰레기들이 섬을 잃었다. 얘는 특이사항 없죠? 얘는 특이사항 없고요. 디귿 세 번째 경찰의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얘도 마찬가지 특이사항 없죠? 원래 기본 형태가 밝히다야. 밝다가 아닙니다. 착하지 마세요. 원래 형태가 밝히다기 때문에 얘는 밝히라고 하는 두 글자가 어간이야. 히를 전미사를 뽑아내면 틀려요. 마지막 밑줄 소개시켜. 소개시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소개해라고 바꿔야 돼요. 소개해. 시키다라고 하는 말을 남발합니다. 소개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라고 하는 글자를 써도 특이사항이 없어서 얘는 소개해가 맞아요. 소개시켜주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111번은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 단어라는 파트를 실질적으로 안 하긴 했어요. 안 하긴 했지만 보기만 봐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기억 볼게요. 어근이라는 말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어근이라고 하는 건 홀로 쓰일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고 접사는 홀로 쓰일 수가 없어서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접사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번 보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풋사과라는 말이 있고요. 책가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을 때 풋사과나 책가방이나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책가방에 책이라는 글자는 가방이 없어도 쓰일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니까 어근, 가방이라는 글자도 책이 없어도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어근, 이런 것들이 어근이 될 거고, 반면에 덜 익은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라고 하는 말은 혼자 쓰일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근, 풋이라는 글자가 덜 익었다라는 의미는 사과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으니까 홀로 쓰일 수 없고 어근과 같이 다니는 이러한 것들을 접사라고 한다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단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접사는 앞에 위치하면, 즉 어근 앞에 위치하면 접두사라고 말하고, 만약 접사가 어근 뒤에 오면 얘를 접미사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접미사라고 하는 건 풋사과처럼 어근 앞에 접사가 오는 경우가 아니라 뒤에 오는 경우를 말할 테니까 그 부분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 문제 찜통. 찜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잖아, 얘들아. 얘는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2번 병따개 볼게요. 병따개. 얘들아, 병따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야? 이거 작년 수특에도 굉장히 핫했던 문제예요. 병따개라고 하는 건 병 플러스 따개의 개념이죠. 그럼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근이 될 거야. 홀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근데 따개라는 글자, 따개라고 하는 글자의 원래 기본 형태가 있을까요? 병따개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병을 따다져. 따다져. 그럼 따개라고 하는 게 따라고 하는 글자와 개라고 하는 말이 결합을 했겠네. 그럼 따다라고 했을 때 따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근이 될 거고, 개라고 하는 글자가 어근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접사가 될 거야. 그럼 병따개라고 하는 글자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 중에서는 기역이 되겠죠. 우리 물건을 덮는 것을 뭐라고 하는 덮개라고 하죠. 덮개. 이 덮개라고 하는 것도 원래 덮개라는 단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얘는 덮다라고 하는 글자와 개라고 하는 글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자주자주 나오는 접사입니다. 이 덮개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계시면 접사는 항상 어근이랑 올 테니까 어근과 접사의 관계라고 하는 건 쉽게 보이실 거고, 병따개의 따개에서 어근과 접사가 결합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나들이 볼게요. 아니야, 찜통은 그거죠. 찜통도 해야 되는구나. 찜통 밑줄 쳐볼래, 얘들아? 틀릴 뻔했다. 찜통이라는 글자는 찜 플러스 통이 될 텐데, 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근이 되겠죠. 통이라는 어근. 얘들아, 찜이라고 하는 글자의 기본 형태가 뭐야? 찌다. 그럼 찌다라고 하는 글자 뒤에 미음이 결합했겠네요. 그럼 이 미음은 뭐가 되고? 접사가 되고, 얘는 어근이 되겠죠. 그럼 얘는 니은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 니은. 나들이. 나들이라고 하는 글자는 얘들아 간단해요. 얘가 어근이고요, 얘가 접사가 될 거야. 얘는 나가다 들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다라고 해서 디귿이 됩니다. 나들이라고 하는 게 나가다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다의 나 어근, 들어가다의 들 어근. 얘는 거의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디귿이 돼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나들, 접사가 결합하는 이 나들이. 볶음밥이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볶음 플러스 밥이 되겠죠? 볶음 플러스 밥인데 밥이라고 하는 건 어근이 될 거야. 근데 볶음의 기본 형태는 볶다가 되겠죠? 볶이라고 하는 게 어근, 음이라고 하는 게 접사가 될 테니까 볶음밥이라고 하는 것도 찜통처럼 니은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볶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번의 사이시오 현상은
요즘에 좀 빼고 있는 거긴 해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정답만 말씀을 드리면 기억은 만둣국, 니은은 아랫일 예산말, 디귿은 뒷일. 근데 112번 사이소리 현상은 7월 달에 이게 공식적으로 개설이 될 때 그때 수강하시는 분들은 사이소리 현상을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거의 요즘에 비주류처럼 빠지고 있는 거라서 오늘의 마지막 113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요 오늘. 근데 아까 봤던 거예요. 다음을 읽고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을 표기와 최종 발음을 비교해서 보기의 어절들을 밑줄 의문의 수의 변화를 동일, 감소, 증가로 분류해라. 이 앞에서 봤던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한 번 더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천대나 수원대에서 예상하는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운과 음절의 끝소리, 음절과 의문의 변동 그리고 문장 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의문의 변동과 문장 파트에 대해서 힘을 실어 놓지 나머지에 대해서 힘을 실어 놓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5가지 예문 갈게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변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변태 나왔죠? 앞에 자음 나왔죠? 이게 뭐 돼요? 축약이 돼서 정, 화, 카 개가 되겠죠? 그럼 의문의 개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동일해요? 감소. 그럼 결국 얘들아 축약은 뭐 한다? 감소한다. 똑같은 문제 보고 있으면 공식처럼 나와야죠 이제. 그 다음 받침에 서로 다른 점 2개 나왔네. 이 2가지는 탈락이 일어나겠죠.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그 중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일단 얘 비읍 시옷 중에서는 비읍이 남으니까 비읍을 남기고 여준이 민주야 하나 여준이 어떻게 한다고? 버린대요. 약간 기분 이상한데. 갑도라고 되겠죠. 벤소리 대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결국 증가한다 감소한다 동일하다? 감소한다. 따라서 탈락이나 축약은 의문의 수가 뭐 된다? 감소된다. 얘도 마찬가지 뭐가 돼야 돼? 감소가 되겠죠. 어차피 감소되는 건지 동일한 건지 추가되는 건지만 찾으면 되니까. 2번째 꽃도 가겠습니다. 받침에 얘 발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겠죠? 디귿으로 바꿨어. 여준이 2명. 민주야 어떻게 한다? 버린다. 여준이 버림 많이 나가네. 꽃도가 되겠죠? 얘는 교체인데 교체는요 의문의 수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하다. 핸드폰 교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러 가면 다른 것을 받는 거지 내 휴대폰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마지막 색연필. 색연필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색연필인가요? 뭐랑 뭐랑 결합한 거야? 색 플러스 연필이야. 그러면 단어가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 먼저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되냐면 무조건 단어를 쪼갤 수 있어? 그럼 니은 첨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단어를 쪼갤 수 있으면 니은 첨가가 되는 줄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일단 단어가 쪼개지니까 1번 복합어라고 하는 조건 충족하겠죠. 2번 앞에 오는 게 뭐로 끝났고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오는 게 이, 야, 여, 요, 유 중에 여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 가능하겠죠. 그럼 결국 색, 년, 필이 될 텐데 안 끝났죠. 비음 아닌 것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 결과에 발음하면 색연필이 될 거야. 아이고 생
연필이 될 거야. 그럼 뭐가 됐건 간에 얘들아 원래 없었던 자리에 니은이 생겼으면 의문의 개수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따라 첨가는 의문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알고 계시냐면 얘만 알고 있으면 지금 문제 유형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이 빨간색입니다.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면 의문의 개수는 줄어든다. 첨가가 일어나면 의문의 개수 증가한다. 교체가 일어나면 의문의 개수 변동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